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선의의 거짓말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거짓말. 예를 들어 음식이 맛이 없는데 참 맛있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의도되지 않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됐을 때 물론 그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봤을 때도 분명히 거짓말인데 자녀들도 구분을 할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냐 아니면 또 나를 변명하기 위한 또 그런 거짓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자녀들도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는 본인을 좋게 포장하기 위한, 본인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물론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점은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 배우자에게 대화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대화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저는 좀 덜렁거리고 남편은 꼼꼼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이성적이고 남편은 좀 감성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이게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반응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당신과 내가 다르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성격도 그것이 다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공감하게 되고 더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의 이 행동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을 전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부란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더 대화하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서로 정말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피형인 배우자와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회피형인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서 회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배우자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천천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서 굉장히 천천히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고 또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 결코 부정적으로 부인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내 이야기가 다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안도감, 안심함, 평안함 이런 것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회피형인 분들은 얘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안전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러한 관계를 나와 가질 수 있도록 받아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남편의 의견이 설사 나랑 다를지라도 먼저는 공감해주고 맞다고 해주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때 남편은 점차로 나와 이야기하게 되고 또 본인의 마음을 조금씩 내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사랑하고,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끊임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인 중심적인 행동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본인 중심적이셨던 분이신 것 같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내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 행동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런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느낄까? 이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셨죠. 그래서 어머니랑 살 때 아버지가 항상 본인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중심적인 분은 사실은 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배우지 못한 거죠. 어, 정말 본인 중심적인 분들은 주변에 비춰볼 수 있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말한 것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향으로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구나, 내 행동이 이렇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아내나 아이들이나 아빠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이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느낀 바를 그대로 조금씩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내가 정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느끼는가를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머니랑 살 때는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거든요. 내 행동이 정말 본인 중심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모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셨어요. 새어머니랑 사시면서 내가 본인 중심적이었구나 이런 거 좀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절대로 나 혼자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내 행동을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내 행동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편 되시는 분은 굉장히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참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이 볼 때 이야기를 안 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분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출발선이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적극적으로 말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이러한 기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편한 거죠. 그런데 소극적이고 용기도 없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분은 원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또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도 이 남편 되시는 분도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 안 하지?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적극적인 아내께서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시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먼저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아, 남편이 노력을 조금 했을 때 아우, 당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것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왜 그것도 못해요 하고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거든요. 사람은 서로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다름에서부터 천천히 내 지금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점을 좀 아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때 잘한다 해 주시면 점점점 용기를 얻어서 잘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자꾸 엇갈립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부가 그 결혼하면서 돈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이 그 씀씀이가 서로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돈을 쓰는 그 가치관도 서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또 배우자는 다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한 가정 또 한 그 돈에 대한 그 수익과 지출을 같이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씀씀이가 다른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는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부부란 것은 그 큰일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또 집을 또 전세를 얻든 아니면 마련하든 어떤 큰 것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돈을 그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그 각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기보다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자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 계획과 플랜과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엽적으로 돈 쓰는 것만 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쯤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 큰 그림 밑에서 조그맣게 쓰는 것들은 당신은 이거 필요해, 난 이거 필요해요 하면서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